기본적으로 그 탄핵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일 못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.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. 실제로 탄핵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적어도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국정감사 요구서나 탄핵청문회 자료제출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. 이 검사 강백신, 검사 엄혜준에 대해서 지금 이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,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를 당연히 절차를 미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. 법원에서 재판 지연하는 것은 법원의 사정이죠.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회도 그렇게 해서 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사건 본체와 상관없는 망신주기용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. 저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할 때에도 보면은 다 가족에 상관없는, 이 사건과 거의 상관없는 가족의 출입국 조회 내역까지 막 신청하거든요. 그래서 신청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. 이거 지금 현재 있는 법사위원님들 세비랑 이 지금 비용이 얼만데 이거를 지금 검사 4명을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요청을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시간 동안은 민생 관련된 법안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수사했던 검사들은 다 어떻게 다 하필이면 비위가 있고 수사하다 말고 휴가 내고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은 다 정의롭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9대 0으로 기각했을 때부터 상황 변화가 있는 겁니다. 아무리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변화가 있는 상황 하에서 탄핵 소추 관련된 이 청문회를 미뤄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또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증인 불러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보실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그 탄핵 소추가 되면 되는 기간 동안 검사가 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 가뜩이나 사건이 많아가지고 일 못하는 기간 동안 검사나 판사를 충원하자고 하는 마당에 그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자료 제출까지 이렇게 왕창 신청해서 또 무슨 이거 한다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할 만한 일을 저희가 이 법사위원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? 그래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딱 탄핵소추 그 사실과 관련된 것만 한정적으로 해야지 모색적으로 이렇게 다들 잔뜩 한다고요. 그래서 탄핵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건건히 좀 토론을 해서 이게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야 되고 특히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거나 이 사건과 무관해서 망신주기용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전부 다 가려주십시오.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제출을 충실하게 한다면 자료 제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. 근데 무조건 안 하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 강제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월급을 탄핵되면 직무정지돼서 월급을 받는데 일을 못한다. 그럼 월급을 반납하면 됩니다. 그럼 되잖아요.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양심에 좀 꺼리면 월급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 또 하나 탄핵에 관련된 것만 자료 제출 요구하라. 그러면 이거는 탄핵에 관련된 거다. 이건 탄핵에 관련 안 된 거다 하는 논쟁이 또다시 붙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탄핵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
피소추자는, 탄핵 피소추자는 이것은 탄핵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의원들은 그 자리는 빼고 제출하세요.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? 검사들은 수사할 때 이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 검사가 네, 그렇게 하십시오. 그렇게 합니까? 안 하잖아요. 관련 없는 것도 다 던지잖아요. 그물망 넓게 쳐가지고 다 긁어가잖아요. 그리고 별건 수사도 하잖아요. 검사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, 그래서 이거는 탄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논쟁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선을 긋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비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왕창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. 탄핵조사 청문회에 관련된 것을 주로 지금 11개 기관 198건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누가 그럼 그걸 가릅니까? 그래서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위원장께서 검사들은 아무 자료나 싹 쓸어 간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제가 검사 출신이고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겁니다. 그 필요한 자료에 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, 검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또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검찰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조건 자료를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한 관련 자료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만 그럼 과연 그 서류가 지금 실제로 탄핵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, 그 자료를 적어도 어떤 자료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지 의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단순히 건수만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의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수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 이 자체는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 의결을 하시더라도 어떤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유는 의원들이 알고 의결을 해야지 그 의결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, 그것도 모르고 지금 현재 100여 건에 198건에 11개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. 그럼 그 하나 가지고 의결을 하겠다는 겁니까? 이건 조금 우리 그 전체 회의 의결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자료를 한번 배포해서 어떤 자료 요구가 왔는지에 대한 정도의 그 정보 제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발언권을 드리니까 또 다른 논란이 되는데, 지금까지 국정감사 요구서나 탄핵청문회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그 자료를 무엇을 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은 기상천외한 발상입니다. 각 의원실에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한 거고 그걸 취합한 것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198건이에요. 그러면 박균택 의원실에서는 자료 제출 이걸 했네요. 이걸 왜 했습니까? 하고 박균택 의원한테 따지겠습니까? 그거 안 되는 일이죠.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세요. 그리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당연히 제출해둠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고 있습니까?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 제출해달라고 항상 의원님들 손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김용민 의원실에서는 왜 이거 자료 제출했어요? 왜 몇 건을 했어요? 이렇게 많이 했어요? 왜 이것밖에 안 했어요?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거 따지겠습니까? 지금까지 누가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걸 건수를 보자라고 주장한 의원님은 제가 국회의원 13년 동안 처음 봅니다. 자, 그리고요, 제가 안 들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, 그리고 위원장은 그 해당 기관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러는 겁니다.